평생교육의 최고 수혜자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원령입니다. 사실 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쑥스럽긴 하지만 평생교육 수혜자라고 제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어떤 수혜자인지 평생교육으로 또 어떤 가치와 어떤 또 그 보람이 있었는지를 또 간략하게 또 이야기해 드리고 싶고요. 내년부터 인천시민대학의 어떤 지향점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늘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글쎄요, 뭐 입시 전적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고요. 근데 열심히 좀 하다 보니까 어느새 박사가 되어 있더라. 고시 제가 상관왕입니다.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독학사 고시. 이 고시는 뭐 시간만 지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의 검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57세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공부를 시작한 것도 57세였고요. 시작은 2월 달에 했었는데 또 그해 4월에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그해 8월에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합격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가는데 한 4개월 걸렸나요? 이렇게 정말 이 가까운 길을 너무 먼 길을 돌아온 거예요. 사실 그 검정고시는 평생교육이라고 부르기는 어렵고요. 그건 공교육의 그 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평생교육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오랜 세월 동안 모두를 스승으로 보고 교과서로 보고 아버지가 뭐 풀 이름, 나무 이름, 뭐 뱀 이름 이런 걸 다 가르치는 것도 교육의 일환이라고 봤거든요, 실제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공교육으로 계속 가지 못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첫째는 그때 당시 어려워서 사실은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었고요. 그 석탄수저, 흙수저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만 석탄수저 얘기 안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69년도부터 11년간 탄광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책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 시냇물도 새카맣고 하늘도 새카맣고 뭐 5톤의 그 가루탄, 분탄이 하늘을 덮는 전 석탄 황사가 아니라 흑사를 경험했었죠. 또 탄광에 제가 광부로 있었는데 정말 그 돈은 뭐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지만 또 목숨과 석탄을 맞바꾸는 시대에 제가 살았고 그때 당시에는 뭐 근로기준법, 노동법 이런 거에 상관없이 제가 17살 대든에 입사해서 뭐 여러 가지를 거쳐 인천에 올라온 뒤에 또 인천에서 또 사업을 했었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56세가 됐는데 저는 뭐 학력에 대해서 그때는 어디 취업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절실함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운명처럼 우연 같지만은 우연히 결합해서 운명으로 딱 왔던 것이 바로 공부의 시작이었습니다. 57세였죠. 인연이었습니다. 이제 가족과 여행을 갔었는데 그 여행지에서 만났던 선생님의 단체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어느 한 선생님이 학교를 어디 나왔냐고 물어봤을 때 한참 아마 1, 2분이었을 때는 한 10분 동안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좀 버벅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선생님 또 물었죠. 초등학교 졸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그 공부에 그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정말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를 데리고서 꽤 큰 서점을 가더니 그 검정고시에 대한 책을 하나하나 담기 시작을 했고 각 과목별로 여러 권을 담고 여러 그 필기구를 넣은 필통까지를 저한테 선물하면서 시작하세요. 이거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제는 공부를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한번 그 가치 실험해서 한번 해봐라 라는 뭐 기타 이런 말들로 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었죠. 행복하려면 자기 자신이 좀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그 물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욕망이 자신을 망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도 교육의 힘이라고 봅니다. 저희 애가 그 앞서서 잠깐 제가 굉장히 좀 잘 나가는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40대, 50대 때. 제가 대학 졸업 자격을 받으면서 석사를 받으면서 그 사업을 과감히 정리를 했습니다. 정말 그 사업체는 지금도 잘 되고 있고 굉장히 또 가치가 상승이 됐는데 저는 교육자의 길을 가고 싶었죠. 어렸을 때부터 해보고 싶, 뭐 꿈의 신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송도인 뉴욕주립대학교 원장부터 시작을 해서 경인여대 교수를 했었고 그다음에 폴리텍대학교 학장에 들어갔으면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이 지금의 가치가 훨씬 더 행복하고 저로서는 굉장히 만족해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잘했다. 물론 지혜
그 상징이 미네랄 부엉이 아니겠습니까? 이 어두운데 날아본 부엉이가 밤에도 알아서 세상을 보더라라는 것처럼 세상을 다 비행하고 나서 교육으로 들어오니까 이 세상이 정말 좋아 보이더라고요. 지금까지 그 정규 학력을 갖기 전에는 대부분 뒤로 감췄던 이런 스펙들이 정규 학력을 쌓이니까 이미 그 위에다 포장이 돼서 굉장히 스펙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평생교육법이 그 생기고 또 헌법에도 제정이 되면서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크게 발전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뭐 여러 기관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정말 다 담아내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 지향하는 평생교육시민대학은 시민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우리가 그쪽을 배우게 그 분위기를 만들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시민대학을 지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돈도 많이 들어가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에게 이제 그 대학의 빗장을 열고 시민들의 개방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대학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는 정말 인적 인프라, 좋은 교수님들 많이 계시고 수많은 커리큘럼과 또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물적 인프라, 도서관이라든가 기타 강의실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제공하면서 내 가치 실현, 또 활용, 응용, 또 4차 산업 모든 것을 그 교육에 넣을 생각입니다. 평생교육은 어떻게 보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우는 겁니다. 내가 살면서 야 이거 내가 왜 애들하고 대화가 좀 부족할까? 그러면 좋은 부모 대기 교육이라든가 국영사화 중에서 사탐, 과탐 뭐 여러 가지 이거를 딱 정해놓고 배웠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의자도 내가 만들어보고 요리도 내가 한번 만들어보고 그러니까 비교도 잘 할 수 있고 판단도 할 수 있는 이런 걸 교육으로 다 녹인다면 굉장히 편리한 생활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은 인생 필수 과목이다. 그보다는 평생교육은 자신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다.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증을 보자는 시대에 살았잖아요. 이 평생교육 민주시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가치가 되어 있는 분들은 저는 그런 또 학위를 드릴 생각입니다. 물론 그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위를 우리가 드리긴 어렵겠지만 이제 시민들이 인정하는 시민 명장이라든가 시민 석사 또 시민 박사 이런 분들은 항상 또 대우받을 수 있고 어떤 행사에서도 시민 박사로 소개받을 수 있는 이런 가치를 또 부여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교육 시민대학은 공부뿐만 아니라 창업이라든가 자영업을 하는데 정말 내가 필요한 노하우를 얻고 싶다면 거기에 대한 또 명장을 모셔다가 또 가르쳐 드릴 것이고 그러니까 교육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가 경험했던 것, 저 선생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정말 그 선생님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옛말에 의사는 한 사람을 망치지만 선생님은 뭐 30명을 망칠 수도 있고 300명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처럼 제2, 제3의 제가 혜택을 받은 선생님들을 마을마다 교육자로 만들고 시민 멘토를 만들어서 거기에 꼭 필요한 저처럼 검정고시 보는 분은 검정고시 볼 수 있도록 학습 플래너가 돼주고요. 우리는 인천시 생활 밀착 시민대학으로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그렇게 가지만은 인천 시민 라이프 칼리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을 상당히 수준 높게 가르칠 것이다라는 명칭으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시장님도 또 의회에서도 교육감님도 굉장히 힘을 모아 주실 것이고요. 대학교 총장님들도 대부분 합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공모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지금은 굉장한 그 시너지 효과를 이건 뭐 분명히 상상이 현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그 평생교육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유네스코의 성인 학습부장이면서 사무총장을 했던 폴 랑그랑이라는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 사람은 누구나 자율과 자유, 사랑과 행복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이 권리들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꼭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 꼭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 그것은 평생교육이다. 평생교육을 받아야만 이 사랑도 자율도 자유도 이런 행복도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평생교육 시민대학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고 또 어떻게 활용을 하셨습니까? 정말 새롭게 저희들이 만들어갈 생각이고요. 대학과 또 시민단체 각 시군 구청과도 협력을 해서 내가 배우고자 하는 시민들의 강제하는 대부분 열어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 대학 저 대학을 오고 갈 수가 있고 캠퍼스의 낭만도 즐길 수가 있고 공부하는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내 자신의 가치를 이상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의 배움의 씨앗은 선생님을 우연히 만났던 여행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선생님 같은 역할을 저도 하고 싶고요. 우리 그 직원들과 함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모두와 함께 이런 선생님이 돼서 어느 골목마다, 어느 지역마다 이런 선생님들이 많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어깨동무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디지털 문화가 생활의 기초가 된 현대사회에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활 밀착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계획들은 이제 시작입니다. 모두가 나서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인천시민대학인 라이프칼리지의 성공을 믿습니다.